오설록 1편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제주에 녹차밭을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오설록은 제주에서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차 재배 면적의 5%, 생산량의 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황무지였던 녹차밭이 40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설록이 단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79년 서성화는 제주 주민들과 힘을 합쳐 제주 지역에 녹차밭을 만들기 시작했고 제주에는 도순다원, 서광다원, 한남다원이 차례로 생겨났습니다. 이후 1980년 서성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녹차를 알리기 위해 눈 덮인 한라산 차밭에서 생산된 깨끗한 녹차라는 뜻을 가진 설녹차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다원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녹차를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설녹차는 한국제다와 대한다업에서 녹차잎을 사와서 일본에서 가져온 제다기계와 티백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제품이 백수, 만수, 천수입니다. 초창기 설녹차는 한국 전통차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광고에는 하얀 닭의 녹차를 따르는 모습을 담았고 제품 케이스에는 전통 문양을 새겨 넣어 전통적인 느낌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또한 녹차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서성화는 방문 판매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구역별로 설녹차 대리점을 개설하고 대리점 판매사원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 녹차를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3년 드디어 제주도 도순다원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태평양 자체 생산으로 한라진수, 삼다진수, 백록진수, 현미티백 등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차를 대중화하기 위해 1985년부터 다도 강사와 판촉사원을 활용하여 100만 명 무료 시음을 목표로 설녹차 시음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던 터라 처음 먹어본 쓴맛에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무슨 시래기 삶은 물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해? 라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녹차의 대중화를 위해 각종 행사와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지만 다원에서 생산한 녹차는 팔리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불고기와 갈비 같은 육류를 과도하게 먹어 성인병이나 비만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차가 각종 성인병 예방과 미용 등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녹차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외면받던 차가 하루아침에 히트를 치게 된 상황이라 모두들 당황했지만 설녹차는 침착하게 기존의 티백 제품에서 다양화된 녹차 제품을 만들어내며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설녹차를 음료 타입으로 개발하여 마시기 편하도록 캔설녹차, 설녹차 페트를 출시했고 그 뒤를 이어 1997년에는 최초로 가루녹차를 만들어내면서 젊은 층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참 녹차 시장이 성장하던 시기였으나 서성화는 자신의 아들인 서경배에게 회사를 넘기고 휴양을 위해 하와이로 떠납니다. 1999년 회사를 물려받은 서경배는 설녹차를 운영하던 중에 몸이 쇠약해진 부친을 문병하기 위해 하와이에 방문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서경배는 다짜고짜 그의 아버지 손에 이끌려 돌사의 파인애플 박물관에 가게 됩니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 서성화는 봐라, 이거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서경배는 2001년 제주 서광다원의 오설록 티뮤지엄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차 박물관을 만들고자 했던 서성환의 뜻을 그의 아들인 서경배가 대신하여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설록 티뮤지엄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다구들과 유럽의 아름다운 찻잔들을 전시했고 티소믈리에가 즉석에서 직접 적는 과정을 시연하며 갓 로스팅한 신선한 차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카페를 운영하여 녹차 아이스크림과 녹차 롤케이크를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설록은 제주의 대표 관광지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한 언론 매체가 방송에서 녹차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해 오설록이 휘청거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판 중인 티백 녹차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태평양의 녹차 제품에서 독성이 강한 파라티온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태평양 녹차에 농약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오설록은 고민 끝에 유기농 재배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채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와 새의 배설물로
유기농 비료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나방을 제거하기 위해 암컷 나방의 페로몬을 활용하여 수컷 나방을 유인해 제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결과 유기농 인증인 USDA NOP 미농무성 유기인증과 IFORM 국제유기농협회 인증을 획득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후 2013년 티뮤지엄 옆에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티스톤을 세우고 2015년 인사동점을 시작으로 현대미술관점 명동점에 도심 속에서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티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설록은 편하게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한국만의 녹차 디저트를 개발하는 등 오설록은 서성환 선대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차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큰 이익을 보겠다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를 되살려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일에 나 같은 기업가가 아니면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차 브랜드 제주 오설록이었습니다.